안녕하세요. 더글로리에서 전재준 역을 맡아서 연기한 박성훈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글로리에서 박연진 역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글로리에서 주여정 역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더글로리에서 문동훈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현남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더글로리에서 하도영 역을 맡은 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이 맡은 그 역할을 쓴 김은숙입니다. 네, 더글로리 연출을 한 안기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글로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수극이고요.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지독한 학교 폭력을 당한 문동훈이란 여자가 온 생을 걸고 복수를 완성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더글로리는 12월 30일에 파트 1이 공개가 되고요. 파트 2는 3월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을 하게 된 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고2가 되는 딸내미의 학부형이거든요. 고등학생의 학부형이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란 소재는 저한테 가까운 화두였고, 그래서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걱정은 늘 저 때문에 불필요한 관심을 받지는 않을까? 그게 다른 오해로 번지진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딸내미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엄마, 언제적 김은숙이야. 그래서 따님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로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두 번째 충격이었고 너무나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확 펼쳐져 가고, 그래서 엄마 작업실 좀 하고 컴퓨터를 켰죠. 와. 그러고 시작된 이야기가 더글로리고요. 제목을 그래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네. 예,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속에 찌든 저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구나. 그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글로리로 지었고요. 그게 동은이나 현남이나 여정이 같은 이 세상의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원점을 응원합니다. 이 작품이 그럼 나오기까지 따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작가님. 그런가요? 네. 따님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 이 작품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고요. 처음에 이 연출 제안을 받았을 때 물론 김은숙 작가님하고 함께 일한다는 그런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지만은 작품 자체에서 주는 울림이라든가 이런 재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들하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함께하는 작가님, 감독님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대본을 읽었을 때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다. 그리고 캐릭터다. 항상 이런 역할에 되게 배고팠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좀 멍했었어요. 대본을 읽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내가 이 작품 안에서 나만 정말 잘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본인도 이런 작품을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 반응이 우리가 알던 송혜교가 아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는 멜로드라마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 더글로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지만 정말 즐겁게 연기했습니다. 저도 첫 번째는 이제 작가님과 감독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본을 처음에 제가 4부까지 받았었는데 그 대본 보고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호로록 읽어서 그 뒤에가 더 궁금해졌고, 그리고 여정이가 어떤 인물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어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막 많이 돼 있지는 않아서, 그러다 보니 얘는 뭘까 하는 그 알쏭달쏭한 마음을, 그리고 또 얘는 뭘까라는 그 캐릭터가 시청자분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또 들어서, 그러니까 확실한 캐릭터보다는 뭔가 불분명하지만 굉장히 무언가가 확실히 고집이 있네라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연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더글로리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충격이었어요. 네, 와,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깊게 빠져서 봤던 것 같고, 그냥 야, 역시 김은숙 작가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이 대본이 작가님이 쓰신 대본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그 김은숙 작가님표 새로운 장르물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악역이 처음인데 한 번쯤은 좀 아기가 있는 그런 인물 캐릭터를 맡고 싶다라는 욕심이 항상 있었는데 대본을 보고 나서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은숙 작가님의 복수극이다 했을 때 거절할 배우들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만큼 흥분되고 기대가 됐었는데 대본을 읽는 순간 저는 놀랐던 게 정말 한국적인 복수극이 나왔구나. 그렇고 정말 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대 다수의 복수극일 수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을 촘촘히 엮어놓고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게 복수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언제? 네, 그렇게 봤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김은숙 작가님의 팬이었는데 로맨스의 대가이신 김은숙 작가님이 복수극이라는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변화와 도전의 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이겠다 싶어서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 앞에서 끌리셨나요?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모든 배우라면 뭐 작가님과 감독님의 팬이 아닐까. 그냥 제안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히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대표작들이 그동안 알콩달콩 했어서 제 첫 장르극이 잘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모습도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못 뵌 동안. 지금 어디 복수하러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염색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고등학생 딸내미와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존이가 아니면 테이큰이거든요. 그래서 알콩달콩할 겨를이 없어서 진짜 나쁜 거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악의를 담아 장르극을 도전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로코의 사실 장인 대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쓰다 보면 그런 그 충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맞아요. 그걸 까먹었군요. 네, 그 여정이랑 동은이가 제일 어려웠는데 다른 문제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연대 혹은 연애 중간쯤 어딘데 제가 대본을 쓰게 되면 막 화나고 막 벚꽃 계속 날리고 막 달밤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다정하고 막. 그래서 초고를 내놓으니까 감독님이 저희 극이 장르가 아니었나요? 이거 로코 멜론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작업하고.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두 분을 붙여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갔다가 적당한 거리로 계속 돌아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
감독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문동은은 유년 시절에 모진 학교 폭력으로 정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영혼이 부서진 한 여자인데 학교도 부모님도 그리고 경찰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나만 죽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나를 괴롭힌 그들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절한 복수를 계획하는 인물입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어린 동훈이는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상처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받은 동훈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가해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불쌍한 모습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 어렸을 때보다는 나는 많이 단단해졌어. 그래서 너네들을 벌 줄 수 있어. 그만한 힘을 난 가지고 있어 라는 모습을 좀 더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다행히도 감독님과 제가 항상 의견이 잘 맞아서 현장에서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이 동훈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연약하지만은 되게 강한 느낌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강하고 연약한 지점들이 사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처음부터 이 역할은 송혜교 씨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 또 다행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동훈하고 싱크로율이 120%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 이상이다. 정말 강하고 단단한 문동은의 모습을 송혜교 씨가 보여주실 텐데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그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고 송혜교 씨의 연기를 보시고 정말 소름 끼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독님께서 1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더 쓰려고요. 더 가나요? 121%. 네. 121%. 121%. 1% 더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그 가편을 받아보고 진짜 소름 끼쳐서 입떡 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송혜교 씨에게 이런 표정이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음걸이가 있구나 하면서 사석에서 봤던 송혜교 씨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씬이 문동은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원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벨 2번 울리기 전에 잘 받고 있습니다, 요즘. 와,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은이 역할을 하신 혜교 씨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시간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는 가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리로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게 나 힘들어 이런 걸로는 안 되니까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서 톤은 담담하지만 내용은 모든 내용이 비명인 그런 동훈이가 편지 쓰는 씬들이 탄생을 했죠. 근데 그 편지가 끝끝내 연진에게 전달될지 전달되지 못할지는 마지막에 동훈이를 써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건 본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와는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다행히 감독님과 제가 의견이 맞은 게 연진이에게 옆에서 말하듯이 하고 싶었어요. 그 편지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옆에서 연진이에게 바로 속삭이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여정이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이제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굉장히 밝은 친구지만 이제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존재를 하는데 그건 12월 30일 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작가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건가요? 습득력이 좀 빠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예, 그게 이제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얼만큼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뒤에 전달되는 내용에 이제 초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격하게도 해보고 정말 심플하게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단계를 조절하면서 감독님께서도 너무 감사하게 다양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더 열심히 좀 더 다양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캐릭터가 굉장히 큰 상처들을 안고 이제 살아가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 물론 밝은 부분도 있지만은 되게 쓸쓸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잘 보여주고 싶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들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도현 씨 반려견 가을이를 동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가끔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연습을 그만큼 집에서 계속 연습을. 네, 그리고 동은이는 사실 송혜교 선배님 말고는 누가 이렇게 리딩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그래 쳐다라도 보는 가을아 너가 해줘라 해서 말을 하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가을이가 너무 귀여웠어요. 갑자기 급 사과를. 하지만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항상 동은이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은이와 함께하는 순간에도 아닌 순간에도. 그렇죠. 연기는 말해 뭐 합니까? 그 가편 보면서 그냥 제 반응은 다 의성어였어요. 깍, 악, 대박 막 이러는. 그래서 연기는 완벽해서 더 얘기할 게 없고요. 처음 미팅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이러한 이유로 그대가 주여정을 연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청했더니 정말 놀라워하면서 작가님 왜 저한테 이런 대본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왜 절 좋아해 주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저는 참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야 나랑 하면 망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핑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은 해봅시다. 내가 잘해볼게 하면서 엄청 이제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5개를 연기 연습을 해갔다라는 게 믿어져요. 다른 그 분이면 잘 모르겠는데 저분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첫 순간이 되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덩치는 이만한 친구가 정말 본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주여정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연진이는 고등학교 때 문동은을 괴롭힌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딱히 이유는 없어요. 네, 이유는 없이 괴롭혔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미 연진의 편에 서 있었고 그냥 부유한 환경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냥 큰 소리치며 살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화려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의 담임교사로 이제 동은이가 부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일생의 백야였던 연진에게 극야의 시간을 견뎌온 동은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제 폭풍이 불어오겠네요. 그래서 항상 반짝거리면서 살고 싶어 해서 끝까지 바닥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처음엔 사실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연진이는 왜 이럴까? 대체 이유가 뭘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아이는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결국 찾은 답은 연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한테 가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게 왜 나쁜 거야? 이게 왜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그냥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그냥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가해를 한다는 것에 어떠한 죄책감도 미안함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유명한 작품의 좀 빌런, 좀 매력 있는 악역, 좀 레퍼런스 좀 참고해 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박연진을 만들어 보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악역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망칠 거면 내가 제일 처음 망쳐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연진이는 극 중에서 기상캐스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캐스터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와 또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천사의 얼굴에 악마의 심장을 가진 그런 한 줄의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부합되는 인물이 딱 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웃으시면서 악역을 잘해볼 수 있으시다고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셔서 악수하고 술 마셨어요, 그날. 야, 지금 웃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굉장히 선해 보였는데 갑자기 미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씬으로 연진과 동은이 체육관에서 재회한 씬을 꼽으셨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촬영하시면서? 사실 그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진으로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뒤에 내가 괴롭혔던 애가 같은 공간에 나타난다면 무슨 감정일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서 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고,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진짜 세게 한 번만 가자, 우리 한 번만 주고받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번만 가야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씩 주고받았던, 그래서 둘 다 뺨이 많이 부어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 오래 일했는데 뺨을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지연 씨가 처음 딱 때렸을 때 지연 씨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머리가 하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다음 대사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컷 하셨는데 둘 다 거울 보니까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촬영을 진행을 못해서 얼음찜질을 잠시 하고 좀 피부 진정시킨 다음에 다음 컷 진행했어요. 네, 강현남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요. 오랜 시간 견뎌오다가 나의 삶이고 꿈인 딸에게까지 그 폭력이 확대되고 나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걸고 가장 강력한 배팅을 또 하게 되죠, 동은과. 네,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숨구멍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려주셨어요, 매력적으로. 한 인물이 가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한 작품에서는 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 어떤 색깔로 많이 그려진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채로운 색깔들을 저한테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현남에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정말 힘들고 행복한 비명이 좀 나오더라고요. 거의 제 마음속에서 첫 번째 캐스팅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그 네이버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 초록색 검색창에 전현관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검색을 할 정도로. 뭐 자꾸 차기작되고 이러면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놓고 쓰니까 진짜 잘 써졌고, 현남이 대사 중에 본인을 매맞지만 명랑한 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현남을 표현하는 한 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씬에 좀 그런 그 명랑함과 그 피해자와 그 두 존재가 공존하기를 바라면서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사실 네. 서로가 조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누군가를 믿기 힘든 캐릭터들인데 네.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혜교 씨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느낌을 되게 가장 중요시하는데 처음 만남부터 느끼지 않았었을까요? 단지 확인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지 첫 만남에 서로 다 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남에 네. 이미 예.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은이라는 인물이 저에게 가장 먼저 웃어줘요. 네, 정말로 어떤 가면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된 웃음을 가장 처음 저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때 정말 뭉클해요. 정말. 그리고 특히 또 송혜교 씨가 이번 작품을 위해서 정말 단단하게 서 있거든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인간미, 어쩔 수 없이 삐집고 나오는 그 따뜻함을 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딱 저런 네. 재준이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눈에 굉장히 띄고요. 오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술과 여자, 도박, 폭행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매일 부는 또 쌓여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인 동은이가 계획해 놓은 어떤 덫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덫이 무엇인지는 12월 30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역을 좀 몇 차례 맡아서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 조금 뭐 사례를 일삼고 뭐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어서 장르물 해서 맞아요. 비교적 인간적인 악역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서 조심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대본에 써주신 대로 충실하게 연기를 하려고 했고요. 저는 현장에 4가지 버전의 연기를 항상 준비해 갔는데 5개를 준비하시는 이도현 배우를 보면서 오늘 많이 느끼고 배워갑니다. 네. 존경합니다. 예. 이 작품 자체를 이제 영상화할 때 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집중력 있게 가기 위해서라면은 사실 되게 사실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혐오스럽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이 가져가는 이야기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또한 배우들 모두가 전부 조금은 이 모든 판단은 이제 바라보는 시청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죠. 네. 굉장히 악역들이지만 저는 모니터 뒤에서 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연기 자체 준비해오는 게 뭐 보통 뭐 3개, 4개, 5개까지 준비를 해오니까 어떤 걸 해보자고 해도 그 연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배우들이라서 늘 흡족했었습니다. 네, 하도용은 모든 게 완벽한 인물이죠. 뭐 재력, 명예, 권력, 뭐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렇게 완벽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연진 아내가 과거에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동훈이 때문에 알게 되죠. 알게 돼서 이제 완벽한 곳에서 가장 좀 뭔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인물입니다. 네.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먼저 그래서 방향성을 좀 많이 잡을 수 있었고 촬영하면서는 최대한 뭐 그 전에 생각했던 뭐 하도영이 할 수 있는 극 중에서 줄 수 있는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예민함 그리고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스탠스 포지션 같은 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뭐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촬영을 즐겁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영이의 한 줄은 이거 저희 19금이니까 이런 표현 다 해도 되나 나이스한 개새끼였어요. 그래서
도영이의 한 줄을 그걸로 잡고 모든 씬들을 꾸려가는데 정말 차가울 땐 차갑고 웃을 땐 또 되게 나이스하고 그런 표현들을 정성일 씨가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제일 크게 바닥을 치는 인물인데 극 중에서 그런 절망, 분노 이런 것도 다 잘 표현해 주시고 특히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써도 다 명대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드려요. 네, 뭐 영광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더글로리라는 단어 자체로 영광이었고요. 감독님, 뭐 작가님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나머지 여기 없는 뭐 혜정, 사라, 뭐 명호 이 인물들이랑 만나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한 명 한 명과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은숙 작가님과는 전작에서 너무 좋은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너무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거기다가 문동훈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과 작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안기료 감독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감독님 팬이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 감독님이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만났고요. 함께 하면서 너무나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도 아무래도 이 장르물에 문동훈 캐릭터가 어렵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내 생각이 맞나 아닌가 할 때 항상 빨리 그 연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항상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또 그날 항상 현장 가면 감독님이 제일 먼저 와 계세요. 모든 스태프분들보다도 혼자 먼저 와 계셔서 콘티 짜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뭔가가 갸웃하는 질문을 했을 때 막힘없이 항상 알려주셔서 문동훈 연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와, 정말 완벽한 작감배 조합. 그야말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너무 좋았습니다. 작가님 너무 소탈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늘 노력하시고 이래서 김은숙 하는구나 이런 지점들도 있었고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작가님이 이 대본 한 줄 한 글자 점 하나를 찍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저 또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되게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최소 6개 버전의 대본을 좀 급하게 만드셨지만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작가님? 예. 이거 안 통했나요? 예. 진짜 혜교 씨 말씀대로 감독님은 언제 주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문자를 드려도 바로 답장하시는 감독님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형번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하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마법사세요? 라고 말씀드린 순간이 있었는데 와 어떤 씬을 너무너무 잘 모든 씬이 그랬지만 특히 제가 좀 걱정됐던 씬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구현해 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유부남만 아니면 안아드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법사라고 부르거든요, 감독님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동안 그 작품을 하면서 아주 조금씩 일보 좀 다르게 전진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계속 똑같은 그 복제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금씩 변화를 해오고 있던 와중에 이번엔 장르극이다. 왜?
넷플릭스가 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켜줄 것 같다 장르극을 해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고요. 예, 근데 일단 저희는 다 같은 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대본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체면 칠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 보죠. 뭐 또 네, 그랬고요. 저희가 19금을 단 이유는 물론 그 언어적인 욕설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 학교 폭력의 내용도 이런 게 등장하지만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법 체계 아닌 사법 체계 안에서의 복수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선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적 복수를 옹호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동은이가 가진 철학이 저는 19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성인분들이 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적 복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9금이 맞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19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동훈이가 안타깝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어려움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대본에만 충실하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촬영할 때마다 대본에 충실하자, 다 나와 있다. 여기에 상황, 이 마음들, 내가 진실로만 표현을 한다면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는데, 연기하다가 희열을 느낀 순간은 아무래도 이제 동훈이가 이제 복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사들이나 이제 표현을 할 때 제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모니터하면서 이런 표정이 있을 때도 있구나, 내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제 티키타카의 그 부분에 되게 그 이도현 씨와 함께 조금은 말랑말랑 거리는 그런 씬들은 도현 씨가 열심히 잘 살려주셨어요. 워낙 버전을 여러 개 준비했기 때문에. 동훈 씨가 버전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씬들을 다 살려주셨고, 저는 이제 도현 씨가 연기하면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기 동훈으로서.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공을 이도현 씨께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 190여 개의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일이고, 또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부모든 당사자든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렵다거나 되게 한국적이라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네. 근데 저는 넷플릭스 성적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를 못해서요. 그냥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다 정도이고, 그 어떻게 나오나요, 진짜?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컨텐츠고요. 그 다음이 더글로리여도 정말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더 글로리가 어떤 작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는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까지 각자의 인생에서,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2월 30일에 공개되는 더 글로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더글로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 배우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나 정성스럽게 이 작품을 사랑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더글로리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은 못했지만 김희열아 배우, 뭐 차주영 배우, 김건우 배우, 그분들과 그 이외에 많은 배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작품입니다. 12월 30일 날 개봉하니까요. 나가시면서 핸드폰으로도 보시고, 집에 계시면 TV로 봐주시고, 데이트하시다가도 핸드폰으로 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또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0일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이 작품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복수극의 완결된 복수극, 설득력이 충분한 그런 완성된 복수극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작가님, 뭐 감독님, 배우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만큼 재밌게 보시고 장르물이라는 안에서 재밌게 보시고 다 보신 후에 그 안에 메시지는 꼭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지한 얘기는 앞에서 다 해주셨고요. 저는 망나니 같은 대답을 좀 해볼까 하는데 너무 기대되잖아요. 예. 이제 복수극하면 1 조닉, 2 테이큰, 3 더글로리 아니겠습니까? 네. 12월 30일 19세 이상 분들 날 추워요 집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둥. 예. 정말 열심히 다들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작품이고요. 한 번만 보고 또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또 새로운 재미들이 되게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 번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글로리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